계속해서 정관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 중 사업 및 운영, 회계, 해산 및 청산 등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및 운영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정관, 교약, 교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회계장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영 공시 의무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자료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밖에 공개하고자 하는 자료를 정관에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기관이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항 제5호를 삭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제60조 사업의 종류 조항은 아주 중요한 조항인데요. 그 이유는 이 조항에 따라 기관의 사업 내용과 주 사업 판단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1항에는 주 사업 유형과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여기서 사업명은 명확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사업명이 너무 광범위하여 업종과 업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합한 사업명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상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만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먼 미래에 수행할 예정인 사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는 해당 연도 혹은 연말 신청건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실제로 수행할 예정인 사업명만 작성하도록 안내해주세요. 즉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업만 기재하도록 합니다. 2항에서는 신청기관이 수행할 기타 사업을 작성했는지 확인해주세요. 혹은 필수 기타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만약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기타 사업에 표기해야 합니다. 물론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 사업과 기타 사업에 기재한 사업명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 사업계획서에도 동일하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항이 기재한 모든 사업별로 세부 사업 계획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제4항에서는 주 사업 유형과 판단 기준을 기재합니다. 정관에 의해 정해지는 이 판단 기준은 다른 서류를 검토하는 기준이 되니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사업 유형을 택하는 신청기관이 없도록 안내해주세요. 제61조 소액대출과 제62조 상호부조는 선택사항이므로 두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먼저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주택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수, 출자금 규모, 소액대출의 종류를 고려하여 소액대출 관련 규정을 정관에 기재합니다. 이때 소액대출 한도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상호부조 사업의 경우에는 상호부조금 지급 사유, 상호부조금 지급 한도, 수혜 자격, 상호부조 계약 등 상호부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계와 관련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회계연도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회계연도는 조합의 사업 특성에 맞추어 1년 단위로 정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별 회계는
조합의 상황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67조는 조합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산 보고서란 사업 보고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결산 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손실금 보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 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야 합니다.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합병, 분할, 해산 등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산이란 협동조합이 본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권리와 능력을 상실함을 의미하는데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에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외에도 조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해산 사유를 추가로 정관에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산될 경우 해산과 동시에 법 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 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에는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자녀 재산이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한 사항에 따라 첫째, 상급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둘째,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셋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넷째, 국고 중 하나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관은 해산 시 자녀 재산 처리 방법을 이 네 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정산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